여러분이 오늘 지하철을 타는 순간 누군가의 적자를 함께 내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서울 지하철 누적 적자 17조 원.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금 인상, 세금, 그리고 줄어드는 시민 서비스. 결국 우리 모두가 조용히 그리고 강제로 분담하고 있는 돈입니다. 바로 40년 넘도록 한 번도 근본적으로 손대지 못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이야기입니다. 왜 어르신을 위해 만든 복지제도가 정작 모두에게는 부담으로 먼저 찍히는 걸까요?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 25명 중 1명이었던 노인 인구는 이제 5명 중 1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적자는 그 속도를 그대로 따라갔고 빈자리를 채운 건 인상된 요금과 줄어든 시민 서비스였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 일상에 남기는 흔적,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 무임승차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 65살 이상 인구는 전체의 4%에 불과했습니다. 100명 중 4명만 공짜로 타는 구조였으니 나머지 승객의 요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 제도는 별다른 논란 없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노인 인구가 적었고 도시는 성장하고 있었으며 지하철 이용객은 해마다 꾸준히 늘던 시절이었습니다. 무임승차는 그 시절의 인구 구조 안에서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4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5명 중 1명이 무임 대상자입니다. 같은 객차 안에 10명이 탔다면 2명은 요금을 내지 않는 셈이죠. 제도는 그대로인데 그 제도를 둘러싼 현실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막 65살에 접어들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사이 무임승차 대상자는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납니다. 반면 요금을 내는 젊은 승객은 재택근무 확산과 저출산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수입은 줄고 무임 비율은 늘고 운영 비용은 오르는 세 가지 방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철은 승객이 내는 요금으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전동차를 굴리는 전기료, 역사 관리비, 직원 인건비 모두 요금 수입에서 나오는데 요금을 내지 않는 승객 비율이 계속 늘어나면 적자가 쌓이는 건 구조적으로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죠. 서울교통공사 하나의 누적 적자만 이미 17조 원을 넘어섰는데 이 숫자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바뀐 현실을 40년 동안 따라가지 못한 제도가 만들어낸 예고된 결과입니다. 적자가 쌓이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돈을 메워야 하는데 문제는 그 누군가를 정하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무임승차는 국가법령인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제도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운영기관은 법으로 정한 제도이니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라고 말합니다. 반면 정부는 도시철도는 지자체 사무라는 논리로 선을 긋죠. 법은 국가가 만들고 비용은 지자체가 내라는 구조가 40년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불균형이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즉 코레일이 운영하는 광역철도는 정부가 무임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는 반면 서울, 부산, 대구 같은 도시의 지하철은 같은 법령에 따라 같은 무임승차를 제공하면서도 정부 보전이 거의 없습니다. 같은 어르신이 타는데 어떤 열차냐에 따라 보전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이니 도시철도 운영기관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 책임 공방이 수십 년째 반복되는 사이 운영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점점 줄어들었는데 요금을 올리거나 서비스를 줄이거나 지자체 예산을 더 끌어오는 것. 이 세 가지 선택지 모두 결국 시민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요금 인상은 직접적이고 지자체 예산 투입은 다른 복지 예산을 눌러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식이죠. 정부도 지자체도 선뜻 손을 들지 않는 사이 그 공백을 채우는 부담은 언제나 시민에게로 향했고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자는 숫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일상 속에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형태는 요금 인상인데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2023년과 2024년 2년 사이에 2번 올랐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 기준으로 1년이면 7만 원 넘게 더 내는 셈이고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이런 인상이 반복되면 체감은 달라지죠. 더구나 지하철 요금 인상은 버스 환승 요금 체계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시민일수록 부담이 더 크게 쌓입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축소입니다. 적자가 심해지면 운영기관은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심야 시간대 배차 간격이 늘어나거나 일부 역의 운영 시간이 단축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용객 입장에서는 당장 눈에 띄지 않지만 불편함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체감으로 돌아오고, 특히 심야 시간대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이나 교대 근무 직군에게는 배차 축소의 영향이 더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세 번째는 안전투자 지연이고요. 서울 지하철 전동차 중 교체 시기를 넘긴 노후 차량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교체 비용이 수천억 원에 달하다 보니 적자 구조에서는 우선순위가 계속 밀립니다. 당장 큰 사고가 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문제이지만 누적되면 결국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무임승차 적자는 요금 인상, 서비스 축소, 노후 전동차라는 세 가지 경로로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 조용히 들어와 있는 셈이죠. 무임승차 제도는 분명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외출을 늘려 건강을 유지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의료비를 줄이는 효과도 있거든요. 관련 연구에 따르면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가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추산도 있는데, 어르신 입장에서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병원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일상을 유지하게 해주는 삶의 연결고리입니다. 이 점에서 제도 자체를 단순히 낭비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좋은 제도에도 반드시 비용이 따르는 법이고, 문제는 그 비용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고 있느냐입니다. 현재 구조에서 부담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쪽은 매일 지하철을 타는 직장인인데,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무임 비율이 높아지고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요금이 오르는 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복지의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른 세대로 나뉘면서 이 문제는 재정 논쟁을 넘어 세대 간 공정성 문제로 번지고 있고요. 지자체 재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중앙정부 보전이 없는 상황에서 도시철도 적자를 지자체가 떠안으면 그만큼 다른 예산이 줄어드는데, 노인 복지를 위한 제도가 역설적으로 다른 복지 예산을 압박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부담을 전가하고 있고, 그 부담이 조용히 그리고 불균등하게 퍼지고 있다는 점이 이 문제를 단순한 재정 논쟁으로만 볼 수 없게 만듭니다. 대한민국만 이 문제를 겪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고령화가 앞서 진행된 나라들도 같은 갈림길 앞에 섰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선택을 내렸는데, 그 과정이 꽤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무임승차 대신 할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완전 무임이 아니라 소득과 연령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부분 부담 구조인데, 덕분에 운영기관의 손실이 줄고 이용자도 일정 부분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유지되고 있죠. 고령화 속도가 한국 못지않은 일본이 완전 무임 대신 이 방식을 선택한 건 지속 가능성을 먼저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런던은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만 무임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혼잡한 시간대에는 노인도 요금을 내고 한산한 시간대에는 무료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 수입을 지키면서도 복지 혜택을 유지하는 절충안을 찾은 겁니다. 실제로 이 방식은 노인들의 이동 시간대를 자연스럽게 분산시키는 효과도 함께 가져왔고요. 두 사례 모두 핵심은 같습니다. 무임 혜택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제도의 범위와 조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는 점인데, 대한민국은 아직 이 조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손대는 순간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노인 유권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개편은 더 어려워지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의 선택이 정답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는 보여줍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요. 제도가 바뀌지 않는 사이 현실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임승차 연령을 65살에서 70살로 높이자는 논의가 정치권과 학계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기대 수명이 크게 늘어난 만큼 노인의 기준 자체를 현실에 맞게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노인복지법상 연령 기준을 조정하려는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도 이어지고 있고, 소득 기준을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노인에게는 요금을 부과하자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는 유지하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방향이죠. 운영기관도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광고 수입 확대, 역사 내 상업공간 임대 등 요금 외 수입원을 늘리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적자 속도를 늦추려는 현실적인 시도입니다. 변화의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연령 상향인지, 소득 차등인지, 시간대 제한인지, 아니면 정부 보전 확대인지, 어느 하나도 쉬운 선택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며, 그 선택에도 반드시 비용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무임승차 제도는 없애야 할 나쁜 제도가 아니라 40년 동안 현실이 바뀌는 동안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금의 위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복지의 혜택과 그 비용을
어떻게 함께 나눌 것인가?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